오늘도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돈과 명예도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기도 했죠.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은 이제는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과 과감히 정리해야 할 사람을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이제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 당장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의 특징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나를 늘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돌아올 때쯤 괜히 기분이 우울해지거나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 중에도 유독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동안 인기 있었던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면 주인공 박동우는 직장 상사나 동료로부터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과 스트레스를 받아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주위 사람들 때문에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게 되고 삶의 활력을 잃어갑니다. 또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도 부모들의 과도한 압박과 비관적인 말들이 자녀들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극중 한서진과 강준상의 딸인 강혜서의 경우 부모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로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고 결국 이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며 삶이 무너져가는 장면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와 만나면 늘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만과 부정적인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함께 위로하며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도 지치고 피로해지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직장에서도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회사 생활에 불만만 토로하며 주변 사람들의 기운마저 빼앗아가는 동료가 있기도 하죠.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쉽게 오가곤 합니다. 네 나이에 그런 걸 할 수 있겠어? 지금 와서 뭘 하겠다는 거냐 등 사소하게 던진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깊은 상처를 줄 수 있고 결국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삶에 대한 의욕마저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50대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평온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과 적절히 거리를 두는 용기를 가지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고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과 더 가까워지면서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남의 흉을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람들과의 만남을 갖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찝찝한 마음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분명히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개운치 않은 기분이 남아있는 경험 아마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특히 누군가의 흉을 보고 험담하는 자리에서는 이런 불편한 마음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인생에서 50대가 넘으면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더욱 성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길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다른 사람의 흉을 보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가까이 지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결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주인공 지선우는 남편의 배신뿐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끊임없는 뒷담화와 비판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이웃들은 앞에서는 걱정해주고 위로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그녀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며 헐뜯기에 바쁩니다. 이처럼 사람의 흉을 보는 행동은 결국 서로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인간관계 자체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고 있던 관계의 바탕이 얼마나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였죠. 또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도 비슷한 장면들이 그려집니다. 오랜 시간 친하게 지내온 친구들이 어느 날 함께 모여서 휴대폰 메시지를 공개하는 게임을 하면서 서로의 진실과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서로의 비밀과 흉이 밝혀지고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았던 우정과 신뢰는 무너져 내리고 말죠. 가벼운 흉과 뒷담화에서 시작된 말들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처와 갈등을 만들어내는 장면은 우리에게 씁쓸한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드라마 품이 있는 그녀에서도 상류층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의 단점을 지적하고 험담을 나누며 우월감을 느끼는 모습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불신과 갈등만 남기고 맙니다. 서로의 삶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대신 흉보고 헐뜯으며 스스로 불행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늘 다른 친구의 단점과 실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의 대화는 처음에는 공감을 얻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결국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 또한 비슷한 이야깃거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늘 남의 흉을 보고 상사의 단점만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시선과 불만의 감정이 전염되어 업무 생활 자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정적인 말과 감정에 더 큰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불행이나 흉을 보며 재미를 느끼는 것보다는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위로받을 수 있는 성숙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흉만 보는 사람들과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여러분이 없는 곳에서도 여러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은 내가 함께 있는 사람들과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곁에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두세요.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칭찬할 줄 아는 사람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밝고 긍정적인 대화만을 나누며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도움만 받고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변에서 무언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흔쾌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 중 하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데요. 이렇게 도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거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그냥 무심코 지나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를 서운함과 지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했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기억하시나요? 이 드라마 속에는 서로 이웃끼리 의지하고 돕는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그려졌습니다. 하지만 가끔 도움을 받고도 고마워할 줄 모르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며 상대방을 서운하게 만드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동일 씨 가족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늘 먼저 손을 내밀고 베풀었지만 일부 이웃들은 그런 도움을 당연히 여기고 제대로 감사 표현을 하지 않아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은 드라마를 보던 많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주며 씁쓸함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도 의사들이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때로는 이들이 그러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아 의사들이 상처받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의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않고 심지어 작은 배려조차 무시되는 장면을 보며 시청자들은 현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며 공감하기도 했습니다. 현실에서도 이런 일들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맘 먹고 도와줬는데도 나중에 제대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다시 만나도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아서 도와준 사람이 오히려 민망해지는 상황도 생기죠.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동료가 급한 업무를 부탁해서 내 업무까지 제쳐두고 성심성의껏 도와줬는데 일이 끝난 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으면 정말 허탈하고 서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척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친척 중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도와주었지만 나중엔 오히려 당연히 여기며 제대로 된 감사의 인사조차 하지 않는다면 마음속의 서운함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그 관계는 유지하기 힘들어지겠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감사입니다. 도움을 받고도 이를 당연히 여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과 계속해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 스스로를 소모시키고 지치게 만듭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를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 작은 도움에도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 신뢰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신뢰라고 답하실 겁니다. 신뢰는 관계의 기본이며 한번 무너지면 다시 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소중한 시간과 마음의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면 주인공 지선우와 남편 이태호는 겉으로는 완벽한 부부처럼 보였지만 남편 이태호의 반복된 거짓말과 배신으로 결국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신뢰가 무너진 후의 삶은 행복할 수 없었고 지선우뿐 아니라 아이까지 심한 상처와 고통을 겪게 됩니다. 드라마를 보는 동안 시청자들은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실감하며 많은 공감과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영화 베테랑을 떠올려 봅시다. 극중 재벌 3세 조태호는 돈과 권력을 믿고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약속을 어깁니다. 처음엔 그런 모습이 힘과 권력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그에 대한 신뢰를 잃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등을 돌리게 됩니다. 영화 속 주인공 조태호가 마지막에 홀로 남겨지는 모습은 결국 신뢰가 무너진 관계가 얼마나 외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생생히 보여줍니다. 현실에서도 신뢰 문제는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매번 늦거나 작은 약속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뭐 그럴 수 있지 하며 넘어가겠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거짓말하거나 업무 기한을 어기는 동료가 있다면 어떤가요? 처음엔 이해하려 노력해도 결국에는 업무가 뒤엉키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이는 결국 직장 내 관계뿐 아니라 나의 업무 효율과 개인적인 삶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신뢰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오랜 시간 쌓아왔던 믿음이 무너지면 그 관계는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족이라 하더라도 신뢰가 없다면 갈등과 원망이 쌓이고 결국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신뢰는 인간관계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신뢰를 깨트리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사람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약속을 지키고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인생을 더욱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늘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자신만의 이익과 편안함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타인의 감정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늘 상대방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나 입장은 존중받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결국 이런 관계는 내 마음을 지치게 하고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은 큰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드라마에서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 미생에서는 다양한 직장인들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 그중 장그래의 상사인 오상식 과장은 소통과 공감을 중요시하며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 같은 팀의 박 과장은 철저히 자신의 이익과 성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부하 직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만을 강요합니다. 그의 자기중심적 행동 때문에 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서로 간의 갈등과 불신만 쌓이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한 드라마 스카이캐슬에서는 자녀의 의견과 행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과 기대만을 충족시키려는 부모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욕심으로 인해 큰 스트레스와 불행을 겪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정 전체가 붕괴되는 비극적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는 자기중심적인 행동이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일상에서도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흔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갔는데 한 친구가 모든 일정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관계는 부담스러워지고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직장에서도 자기 의견만 주장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는 동료나 상사가 있다면 업무 분위기는 불편해지고 팀워크는 깨지게 됩니다. 가족 사이에서도 이런 모습은 자주 보입니다. 가정 내 문제를 논의할 때 늘 자기 생각과 입장만 고집하며 상대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갈등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족과의 원만한 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기 중심적 태도가 지속되면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도 서서히 사라지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건강한 관계를 맺기 어렵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전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만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행복하고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안은 나 자신을 아끼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찾아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관계는 우리의 삶에 활력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